보통은 눈 밑이나 눈가, 앞광대 주변에 기미가 넓게 분포한 분들은 사실 기미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미약에 효과가 있다고 완전히 입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란사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를 우리가 일광흑자나 주근깨, 검버섯 같은 거에서 먹으면 더 옅어지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레이저 치료 이후에 오히려 기미 활성도가 올라가서 더 진해지거나 아니면 색소 탈시까지 동반됐거나 피부의 예민도가 올라가서 레이저를 일정 에너지 이상 올리기 힘든 경우에는 도란사민 기미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낱개로 약국에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도란사민이라고 하면 원래 성분명이 트라넥삼산이라는 약품이에요. 도란사민은 보통 트라넥삼산이 한 알에 250mg 있거든요.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기미약으로 발명된 게 아니라 출혈성 경향이 강한 분, 객혈을 하거나 하혈을 하거나 수술 이후에 출혈이 많은 경우에 경구약 또는 이제 수액 제자에다 섞어가지고 투여를 해서 혈액을 응고지게 해서 출혈성 경향 을 컨트롤하는 데 쓰는 약이었는데 1970년대 일본에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기미가 옅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실험들을 많이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지혈제 용도의 6분의 1 용량으로 투여를 해서 우리가 기미약으로 쓰고 있죠. 시중에서는 도란사민도 있고 이게 일시 품절이 나서 동일 성분의 카피약인 이제 멜린지엑스나 멜라스민이라는 약들도 많이 유명을 해요. 우리가 보통 기미약으로 먹게 되면 하루에 2알 정도 해가지고 500mg을 먹어야 되고 500mg 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기미가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은 없어요. 딱 500mg까지만 먹으면 됩니다. 먹었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오면 참 좋은데 보통 도란사민을 먹게 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란사민을 쓰는 기준이 결정을 해놨는데 보통은 눈 밑이나 눈가, 앞광대 주변에 기미가 넓게 분포한 분들은 사실 기미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병원이나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한 이후에 기미 활성도가 높아진 경우에 더 기미가 진해지거나 멜라닌 세포 자체가 죽어서 색소 탈시까지 온 경우에는 사실 색소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미약을 보통 처방을 하고요. 피부가 예민해져 있어서 일정 레이저 에너지 이상을 올릴 수가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가진 분들은 도란사민을 보통 더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미 치료를 레이저 이후에 많이 호전이 되는데 빠르게 리바운드 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재발이 빠르게 찾아온 분들은 도란사민을 복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도란사민은 트라넥삼산 250mg이잖아요. 그 약품 성분에 다른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더마하이트나 트란시노2 같은 경우가 있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간 복합제의 경우에는 이 복합제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약품이 기미약에 효과가 있다고 완전히 입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2개월 정도까지만 복용을 하고 2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가져야 돼요.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병원에 내원해서 도란사민이나 멜렌지-S 같은 것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도란사민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를 우리가 일광흑자나 주근깨, 검버섯 같은 거에서 먹으면 더 옅어지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도란사민은 기미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미를 예방하려고 도란사민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레이저 치료와 도란사민을 같이 병행한 군에서 기미 개선 효과가 훨씬 더 높았고요. 도란사민을 오히려 단독으로 복용한 분들은 좀 짧게 3개월 미만으로 드신 경우에는 약 70% 이상에서 재발이 잦았어요. 기미 치료에 있어서는 레이저가 주된 치료고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치료 효과가 좀 미미하거나 아니면 기미 활성도가 올라가서 진해지거나 색소 탈시까지 동반이 되거나 다른 병원에서 이미 레이저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도란사민을 같이 처방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짧게 쓰면 재발이 잦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란사민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란사민을 끊을 때도 갑자기 500mg에서 바로 0으로 끊진 않아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500mg 드시던 분은 하루에 한 알 정도 250mg 복용해 보시고 기미가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완전히 끊게 되는 거죠.
도란사미는 처음에 지혈제로 나온 용도잖아요. 우리가 6분의 1 용량으로 줄여서 사용하게 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이제 경미한 부작용들만 보고가 되었고, 약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품의 성질 자체가 피를 약간 뭉구지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전증이 생겨서 머리에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잖아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걸 앓으셔서 일부러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나,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신장에서 대사가 돼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심부전 환자 또는 심장 투석을 받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농도의 도란사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경구 에스트로겐 제제, 예를 들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세라피를 받거나 피임약에 보통 에스트로겐 제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에스트론 제제의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 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서 계셔야 되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혈전증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도 굳이 처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미는 불편한 질환이지 우리의 생과 살을 오가게 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안전하게 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기미를 예방하려고 도란사민을 먹기보다는 기미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할 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더 진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란사민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란사민은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가나 광대 주변에 기미가 아주 진하게 넓게 분포된 경우나 레이저 치료 이후에 오히려 기미 활성도가 올라가서 더 진해지거나 아니면 색소 탈시까지 동반됐거나 피부의 예민도가 올라가서 레이저를 일정 에너지 이상 올리기 힘든 경우에는 도란사민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경구 제제를 복용 못하는 분들한테는 주사 제제, 예를 들어서 트라넥삼 주라고 해서 트라넥삼산 성분이 IV 성분으로 있거든요. 요거를 피하층에 주입한다던가 아니면 바르는 연고 제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좀 숨기고 싶었는데 이거는 사실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기미가 좋아져야지 우리도 좋고 내원하시는 고객님도 좋잖아요. 시중에 이제 도란사민 사피약들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제 가격 대비 효능을 봤을 때는 사실 도란사민이나 멜렌지 S처럼 트라넥삼 단일 성분이 훨씬 더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먹는 기미약이 기미 치료에 있어서 한 가지 선택 옵션일 뿐이지 이걸 기미 치료의 주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기미 치료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란사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서 처방을 받아서 꼭 도란사민 또는 멜렌지 S를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미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